올해는 사과 농사가 우박과 이상기온 현상으로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사과가 못생겼지만 맛은 있는데요. 원래 사과는 예쁜 것보다 못생기고 벌레 먹은 사과가 맛도 더 좋고 영양면에서도 좋다고 합니다. 사과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농약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과는 저녁에 먹는다고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음식이 저녁 8시 이후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치킨, 피자 등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식품보다 사과를 먹는 것이 건강에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많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과는 다른 나라의 사과에 비해 맛도 좋고 영양이 많은 1등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약 85% 이상이 수분이고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 엽산, 비타민 A, B, C, E,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나이아신, 레티놀, 수량의 단백질 등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기와 피로회복에 좋은데요. 보통 아침 사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 속 구연산이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구연산은 위를 비롯하여 소장, 대장까지 이롭게 합니다. 사과 안에 들어있는 신맛인 구연산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간에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새콤한 맛은 입맛을 좋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배출을 해주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칼륨이 나트륨을 체로 배출시켜 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주고 사과 속의 칼륨이 체내의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혈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뇌졸중 발병률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항산화 작용까지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하루에 1개씩 매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형 당뇨병 발병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베타세포가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요. 사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췌장 내 베타세포의 조직 손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과를 드시게 되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미용과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사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펙틴은 장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우리 피부의 넓어진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미백,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공 속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해 주어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팩틴은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는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 방지와 항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퀘르세틴 성분도 황산화 능력이 뛰어나고 황산화제가 풍부해서 체내 염증 억제에 매우 효과적이고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 폴라보노이드는 항암 물질을 생성해서 암 성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터페노이드라는 성분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서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파이토케미칼은 인체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하거나 또는 예방하고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 이 성분이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같은 몰리페놀 성분들입니다. 암을 유방하는 물질들의 활동은 억제시키고 인체 세포의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테킨과 비타민C와 같은 산화방지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기 강화와 비만 예방도 좋습니다. 사과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개 이상 사과를 섭취한 경우 천식 발병률이 2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의한 것으로 폐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 그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폐암 발병률을 약 44% 이상 낮췄다고 합니다. 사과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는 소화 시간이 길고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 시 섭취하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사과 속의 칼륨은 신장 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나트륨, 수분 배출과 촉진, 붓기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개월간 꾸준히 사과를 섭취하게 되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는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저녁 식사 이후, 특히 8시 이후에는 다른 음식도 되도록 안 먹는 것이 좋은데요. 사과의 경우는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기가 쉽고 당분과 과당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다른 과일에 비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과씨 안에는 시안 화합물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어서 씨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맛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게 되면 속쓰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속쓰림이 있다면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되도록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도 심하지 않다면 공복에 드시고 일주일 정도 드시면 속쓰림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연산이 우리 위 점막의 재생을 돕기 때문에 속쓰림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사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과의 기본 맛은 신맛으로 단맛만 많은 사과보다 신맛이 적당히 나는 사과가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은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과 꾸준히 드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